네, 저희가 이제 도깨비 PJ 기본 모형 중에서 모델 첫 번째 거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네, 뭐 상단 메뉴는 이제 나중에 요거 메인부터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를 만들 거고요. 여기는 이제 캐릭터가 넷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버시에 이렇게 자기 캐릭터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신경 써야 되는 거는요. 한 집에 한 식구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가 됐던 뭐 글씨가 됐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묶어서 한 군데에 모여 있다가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웹은 더 그렇지. 화면이 작잖아. 그리고 데스크탑은 넓지만 그래도 한정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까지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서 뭐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 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탁, 하이라이트를 탁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보통 구현 방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오버시 강제로 걸어볼까? 오버시, 오버시를 강제로 걸어보겠습니다. 도깨비 첫 번째 거에 오버시 걸어볼게요. 여기 찍어서 그럼 이미지 찍혔죠? 좀 오버시를 강제로 걸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 그 first state 강제, forced 하면은 강제화하다. force가 힘이잖아. 여기 보면은 cat 첫 번째 캐릭터 박스 공유 캐릭터 박스에 여기 오른쪽 버튼 하면은 원래 나와요. 여기 force state 강제화하다 상태를 호버 여기서 찍어도 되는데 오른쪽 버튼에서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마우스 오버시 설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 하기가 불편하잖아. 글씨도 작고 여기 들어와서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밑으로 빼줬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호버 여기 호브 콜론 호브 여기에 체크박스로 체크해서 넣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잘 보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 브라우저 분석기를 잘 다루고 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인 거야. 위에 허브 밑에 있죠? 딱 찍고 어디를 찍으라고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된다. 대상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cat 공유 캐릭터 이거죠. 여기에 각 개별 박스의 마우스가 여기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마우스 오버 설정을 강제로 한 거예요. 허브. 오른쪽 버튼에도 false state에 나오고요. false state는 밑에 있다. 여러분은 화면을 넓게 써서 이렇게 안 나올까? 나는 굉장히 글씨를 크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완전 넓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쓸 걸 아마? 이렇게 나올 걸?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아요? 되게 편하게 보지? 저야 이거 화면을 키웠으니까 글씨를 크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여하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네 분석기로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짰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보면요. 여기 위에 공용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지금 어제 우리가 이미지 하나만 덜렁 넣었어요. 박스에다가. 그리고 여기 요것도 이미지야. 글씨 박히는 것도. 그리고 밑에 가니까 설명 박스가 밑에 있는 거예요. 설명 박스 안에 H3 제목 넣는 거, 그 다음에 P 태그 뭐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그리고 특정 크기를 가지고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그걸 해놓은 거죠. 요게. 그래서 넘치는 거 숨기기가 오버플로우 히든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버플로 그냥 히든 했다기보다는 스크롤바가 옆에 나오네. 스크롤바 트랙을 스크롤바를 좀 예쁘게 만든 건가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스크롤바를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뭐 다 길이가 틀리니까 내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박스에다 담아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시고 우리 거에다가 한번 녹여놔 보겠습니다. 자, 도깨비. 네, 인덱스 페이지 띄워볼까요? Alt Arrow.
네, 어제 그냥 이미지를 덜렁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요. 그리고 어제 구조를 짰죠. 3단 구성. 이 소스는 제가 집을 한번 묶어서 놓을 테니까 완성도가 좀 안 나오신 분은 이 파일을 통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을 좀 할게요. 이거를요. 집 파일. 항상 오른쪽 버튼, 파일 탐색기의 표시. 그럼 이렇게 팍 뜨거든요. 네. 제가 소스, 여기 DKB V1을 아예 집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집 파일 하면 요것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네. 제가 요 같은 자리에다 놓을게요. HTML 학습에다 그냥 옮기지 않고 놓을게요. 제가 한번 푸시하겠습니다. 푸시. 네, 푸시했고요. HTML 학습에 이제 제 거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DKBPJ-V1 집 파일이 하나 있어서 이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제 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DKBPJ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HTML 학습에다가 다시 풀어서 넣으세요. 지금 초반이니까. 책에 잡아놓은 거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심각한 거 없어요. 지금은 심각한 거 전혀 없어. 네. 앞으로도 심각한 건 없어. 뭐가 심각해? 지구가 망해? 아니잖아. 잘 이해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DKBPJ는 집을 묶어놨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까지 한 버전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갑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만들 때 박스는 최소 이중 구조로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용이 담기는 부분. 얘를 뭐 항상 가운데 온다고 할 수는 없어. 내용이 한쪽에만 나오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든 뭐 위로 올라가 있든 내용을 갖고 움직일 박스가 안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겉박스는 안 건드리고 놔두면 끝까지 가거든. 블록 박스니까. 블로킹을 한단 말이지. 그 라인을, 그 줄을 다 블로킹을 버려요. 못 들어오게 아무도. 그래서 끝까지 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위드스 100% 이런 거 줄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에 따라서는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겉박스, 속박스, 이중박스 구조.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 이중박스에서 어제 div 박스, div 안에 div 해도 되지만 우린 시멘틱 태그를 W3C에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월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튜토리얼 HTML 보면요. 네. 인트로덕션에 있나? 이거 좀 봐요. 잠깐 좀 봐요. 네. HTML 역사를 잠깐 볼게요. HTML 태그를 1989년에 뭐 하고 계셨죠? 팀 버너슬리가 따따따를 개발했고요. 발명했던 거는 인벤티드 따따따, 인벤티드 HTML, 따따따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문서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문서 목적이 다 인터넷용이죠. 그래서 HTML 플러스가 처음에 93년에 나왔고요. 95년에 HTML 2.0 안 써봤어 나 이거는. 97년 3.2 이것도 안 써봤어. 저는 99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1999년. HTML 4.01 버전부터 아주 열심히 잘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2000년 돼서 XHTML 문법이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XHTML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HTML5 드래프트 최초 버전을 여기 배포를 했거든요. 매해 거의 2년이 멀다 하고 이렇게 버전 발표들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8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얼마나 세월이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따따가 망한 줄 알 정도로 진짜 없어졌어? 그 W3C가 없어졌어? 이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긴 세월 동안 HTML5를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HTML5 버전이다 이겁니다. HTML5는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시멘틱 태그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헤더 태그를 써봤고요.
메인 태그는 한 번밖에 못 쓰죠. 헤더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다른 파트 안에 또 헤더, 다른 파트 안에 부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메인 태그 div 메인. 그래서 div 밑에 div 쓰셔도 되는데 시멘틱을 썼습니다. 그래서 메인 영역이다. 그리고 하단 영역은 div 밑에 부터 해서 하단 영역이다. 이게 세 영역을 잡고 제가 CSS를 어떻게 잡았죠? CSS는요, 여기서 이렇게 찾아다니면 좀 힘들잖아. 여기 띄워놓은 거에서 찾으시면 편하다고. 첫 번째 영역 딱 찍고, 이거? 겉박스는 내가 준 적이 없고요. 헤더. 얘가 탑이기도 하고, IBX기도 한 애잖아요. 그럼 여기 다 나오지. 이거 보세요. 클래스 탑은 높이 값이 128이고, IBX라는 클래스를 준 거는 박스의 가로 크기를 맥스 위드에서, 최대 1200보다 작으면 오토.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는 세팅 맥스 위드스를 줘서 마영호 씨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오게. 만약에 1200보다 큰 화면에서는 얘가 가운데 오는 거지. 많이 쓰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준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지 찍어보시면 나오죠? 얘도 가운데 영역. 가운데 영역 안에 메인 태그를 딱 찍어보시면 메인 태그도 컨트, 하이트는 969, IBX는 똑같이 적용되어 있죠. 확인해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회사 가서 하지 말래도 분석기 여러 가지 막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 내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분석기를 눌러보세요. 인포. 네, 이렇게. 하이트 값은 241, 맥스 위드스 1200의 마영호 씨는 IBX 때문에 들어와 있다. 클래스를 주기만 하면 그걸 먹잖아요, 이거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메인 쪽에 먼저 캐릭터 박스를 놓으려고 어제 요걸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캐릭터 박스 CBX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캐릭터 박스 공유 이미지를 그냥 집어넣고 요거를 카피했어요. 어제. 똑같은 캐릭터가 이제 4개가 들어갈 건데 이름을 좀 여기 이름을 바꿔볼게요. DC1. 두 번째 캐릭터가 DC2거든요. DC2로 바꿔보세요. DC2는 공유. 여기는 긴고. 두 번째는 이미지 바꿔보고 있어요, 지금. 어제 그냥 다 똑같은 거 넣어놓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욱. ALT가 설명이죠. 이동욱. 네, 그리고 유인나죠? 네 번째. 4번. 유인나. DC 1, 2, 3, 4로만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제가 아직 박스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박스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기본 구조를 일단 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캐릭터 박스 안에 똑같은 박스가 4개 들어가 있네. 캣 박스. 캣 박스 안에 이미지 하나 들어가 있네. 지금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출발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일단 보세요. 그럼 이미지가 이제 4개가 뚜룩뚜룩 나오죠. 오, 네. 근데 얘 이미지 자체가 지금 너무 커요. 이미지를 강제로 좀 작게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680에 386이거든요. 이미지 하나하나가. 요걸 여기에 이제 나오게 할 거예요. 잠깐 CSS로 가볼까? 이미지. 여기 메인.css 가셔가지고요.
main.css 바로 밑에다가 지금 그냥 지금 뭐 정상으로 막 코딩이 아직 막 들어간 건 아니에요.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박스, 캐릭터 박스, 캐릭터 이미지. 그냥 캐릭터 이미지라고 해야 되겠다. 캐릭터 이미지만 그냥 지금 일단 너무 커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 가로 크기를 한 200으로 좀 작게 만들어 놓을게요. 어떻게 하면 되지? 캐릭터 박스는 .cat 밑에 있는 img죠?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시로. 위드스 200. 이렇게 해놔보세요, 일단. 너무 커서 지금 좀 작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600까지 너무 크잖아. 그지? 네, 캐릭터 이미지를 좀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어디? main.css. 메인 페이지만 나오잖아요, 얘는요. 서 페이지는 안 나와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main.css에다 코딩하는 이유는 메인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애들은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 가서 보시면 아이고 작아졌네. 컨트롤 역, 예, 원래 해상도로 해놓고 잘 보세요. 이렇게 작아졌어. 얘가 지금 한 줄에 못 오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얘가 왜 한 줄에 하나씩밖에 못 오죠? 블록이라서. 블로킹하고 있어요. DIV가. 얘를 싸고 있는 박스에 블록인 거예요. 근데 블록을 옆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옆으로 흘러가게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박스를 캐릭터 이미지 위에다가 캐릭터 박스 캐릭터 박스는 .cat이죠? .cat이고요. 일단은 옆으로 흘러가게 블록 박스를 옆으로 흐르게 해보겠습니다. 블록 박스도 옆으로 흘러가려면요. 플롯을 해주시면 돼요. 블로킹을 했는데 플롯을 시키는 거예요. 플롯 레프트. FL 하면 레프트가 기본값으로 처음에 나오고요. 만약에 확정값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FLL 하시면 레프트 값까지 확정돼서 들어가요. 이렇게 영역이 잡혀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레프트라는 값이. 이렇게 하면 확정값. 플롯 레프트. 이게 무슨 의미? 레프트 값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올라와. 이런 의미예요. 레프트 값은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올라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흘러가라는 얘기잖아. 플로팅 보트, 흘러 떠가는 보트. 이런 얘기거든요. 영어 단어에서 플롯이라는 얘기는. 네. 이것만 딱 해주시면 일단은 옆으로 흘러갈 거야. 아마 지금 크기도 안 줬을 거야, 내가. 이미지 크기만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쫙 갈 거예요. 네. 그런데 얘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부모 박스가 망가집니다. 부모 박스를 한번 크기를 보세요. 여기 메인 태그 안에 CBX가 전체 캣의 부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열어보세요. 브라우저에서 반드시 열어보세요. 이 캣은 지금 플로팅을 내가 시켰어요. 그래서 옆으로 줄줄줄 흘러가죠. 흘러가게 만들어 놨는데 블록박스 옆에 아무도 못 온다고 했는데 옆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땡긴단 말이야. 근데 봐봐. 얘도 땡겼어. 얘도 땡겼어. 서로 나는 왼쪽에 넌 오른쪽에 와니까 나는 왼쪽에 넌 오른쪽에 와. 그럼 얘가 블로킹 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와. 오른쪽.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나는 왼쪽에 오른쪽에 와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얘도 허용이 된 거잖아. 얘도 올라와요. 얘도 나는 왼쪽에 넌 오른쪽에 와. 얘도 올라왔어요? 근데 마지막 뒤에 아무도 없지. 그럼 얘가 땡겨요. 없는데도 땡겨요. 이렇게. 올라와. 근데 아무도 없어. 올라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 박스가 탁 망가져요. 예.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진 이유가. 그럼 여기 부모 박스의 크기를 보세요.
높이값 0이라고 나오시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값 0. 얘가 아무리 이렇게 플롯 시키면요, 조금만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분모 박스는요, 높이값이 0이 나와요. CBX 보세요. 가로 얼마? 세로 0. 이게 높이잖아. 가로 세로 0. 네. 자식의 높이값이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걸 이식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알아봅시다. 그전에는요, 요즘은 플렉스라는 아주 걸출한 놈이 있거든요. 네, 플렉스로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플롯 방법은 쓰레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도 심지어 들었어요. 우리 강사분들 중에 내가 아는 강사분이 플롯 레프트를 안 가르쳐주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 가서 이거 보시면 다 무시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 요즘 나온 플렉스를 안 쓰고 플렉스라는 거 배울 거예요. 이거 디스플레이 플렉스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쓰는 분도 있어요. 회사에서. 아니면 옛날 개발 코드는 그걸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플롯 레프트를 썼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개념적인 얘기를 어떤 코드도 다 상대할 수 있도록 플롯 레프트를 플로팅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열어보시냐면 열어놓고 CSS 학습으로 갈게요. CSS 학습. 블록 플롯이라고 있어요. 블록 플롯 3번. 블록 플롯. 이거를 열어주세요. 블록 플롯. 블록 플롯. 이걸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플롯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알테로. 네, 블록 요소의 플롯을 플로팅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일단 여기에 제가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기 뭐 제목 하나 있고요. 분모 박스 있고요. 랩이란 박스고요. 그 다음에 안에 그 블록박스 공통 디자인 BX라는 애를 300 곱하기 200짜리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300 곱하기 200짜리 박스예요. 각각이. 그 다음에 보더 좀 주고 리지.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공통 해놓고 이미지만 각각 다르게 다시 집어넣었어요. 박스 BX 1, 2, 3, 4가 다 이미지가 지금 여기 공유부터 해가지고 다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BX 클래스인데 BX1, BX2, BX2, BX4까지 따로 이렇게 두 개씩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각각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플롯 레프트를 주고 싶으면 플롯 레프트 설정을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FLL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는 애가 플롯 라이트죠. FLR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거를 망가지는 걸 해제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클리어라는 애예요. 클리어. 지워. 플로팅 되는 걸 그 밑에 형제 요소가 지워 이러면은 안 망가질 수 있어요. 부모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렇게 지우는 애가 없어서 그래요. 지우는 역할을 하려고 이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레프트를 지우고 싶으면 클리어 레프트. 바로 위에 있는 데가 클리어, 플롯 라이트였으면 클리어 라이트 하는데 둘 다 어떤 게 됐든지 다 지워가 보스예요. 보스가 양쪽 다잖아. 클리어 보스. 요거를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뭐 클리어 레프트도 있고 클리어 라이트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긴 다 만들어 놨어요. 플롯 레프트 지워. 오른쪽 플롯 지워. 이렇게 지우는 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상 요소로 지우는 요소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좀 이따가 요걸 갖다가 플로팅에 대한 얘기로 쭉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블록 요소 플롯 요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뭐 지시사항이 거기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공유. 첫 번째는 플롯 레프트, 두 번째는 플롯 라이트, 세 번째는 클리어 라이트 해가지고 뭘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플롯 레프트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일단 임시로 줘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 선택으로 이렇게 여기를 찍어 보시면 공유가 선택이 되죠. 여기 그죠? div. 여기 그 배경 이미지로 넣어가지고 div가 선택이 돼요. 배경 이미지로 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주는데 임시로 클래스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강제 오버도 될 수 있지만 CLS가 클래스를 얘기해요. 클래스. CLS를 탁 찍어 보시면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가 나와요. 이게 너무 이동을까? 네, 이렇게 BX랑 BX1이 여기에 지금 적용돼 있대요. 여기에다가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줘보는 거야. 플로 레프트? FLL? 오, FLL 주니까 갑자기 김고은이가 안 보여요. 네, 김고은이 안 보여요. 김고은이 왜 그러지? 망가졌나? 네, 김고은이 안 보이잖아, 지금. 여기 플로 레프트를 갑자기 줘보세요. FLL. FLL 주면 플로 레프트 적용됐다고 밑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가 FLL 클래스 준 거는 플로 레프트를 준 거야, 지금 쟤한테. 나는 왼쪽에 오른쪽으로 올라와. 근데 두 번째는 애가 오른쪽으로 올라와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걔는 블로킹하고 있잖아. 그래서 망가져서 지금 공유 뒤에 들어가 있어요. 겹쳐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세팅을 플로 레프트를 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 만약에 얘를 다시 차려보죠. 얘를 주지 말고 딴 데로 이제 벗어나시면 없어져요. 임시로 준 거기 때문에. 딴 데로 가면 없어지죠. 김고은이 다시 나오죠. 네, 김고은이한테 얘한테 플로 레프트 줘볼까? 네, 그럼 밑에 있는 애가 망가져요. 바로 밑에 있는 형제가 망가져요. 이동욱이 없어졌죠? 이동욱이 없어졌죠. 그렇구나. 플로 라이트 주면은 얘가 오른쪽에 가긴 하네.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가 망가져서 올라왔다는 거 확인이 되죠. 예, 망가져서 올라왔잖아요. 그 자리에 플로 레프트 메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갔다는 거죠. 플로 레프트를 쓰면 플로 라이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죠. 직접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거 여기다가 쓰면 임시로 넣는 거예요. .cls를 눌러서 클래스를 여기다가 쓰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임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딴 데로 옮겨가면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넣어볼게요. 더블 클릭 FLL. 네, 두 번째 있는 데다가 FLR 오른쪽으로. 그러면 공유하고 김고은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그러면 나는 왼쪽에 올 테니까 오른쪽 올라와. 나는 오른쪽 올 테니까 왼쪽에 올라와서 서로 양쪽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양쪽 끝에 와요. 그런데 이동욱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동욱한테 끊어주기 장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욱한테 가셔가지고 더블 클릭 클리어 라이트 하시면은 이동욱이 제대로 나와요. 밑에 안 망가져서 블로킹 하고 있는데 얘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클리어 라이트 오른쪽 끊어 플롯 라이트 안에 끊어라고 한 거예요. 제가요. 어려운가? 안 어려워요 이거. 접어놓을게요. 보세요. 요거는 플롯 라이트. 밑에 보시면 이 클래스 준 게 뭔지 여기 나온다니까. 여기 밑에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그다음에 클리어 해줘가지고 이거 위로 올라오는 거를 끊어주는 게 클리어예요. 네. 근데 클리어 라이트 했는데 라이트로 끊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귀찮잖아. 그래서 양쪽 다 끊는 게 클리어 보스예요. CLB라고 하시면 양쪽 다 끊어주는 것도 많이 써요. 그냥 일반적으로 클리어 보스. CL을. 근데 이것도 먹히지. 그러니까 클리어 보스를 그냥 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클리어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지금 목적은 클리어 라이트 주시면은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끊고 왼쪽은 왼쪽으로 끊는 게 원래 그 원칙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 여기서 한번 줘보시고
지금 저는 얘하고 양쪽 끝에 오고 밑에 있는 애들은 정상으로 가게 하는 게 첫 번째 박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모 박스가 높이를 잘 인식을 다 잘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여기까지만 적용됐으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직접 넣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직접 넣어보세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다 한 칸 띄고 이름 쓰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고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여기 더블 클릭하고 이름 쓰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플로팅은 끊어주는 애가 있구나. 그래야 안 망가지는구나. 라는 게 필수적인 얘기입니다. 요거 적용됐으면 확인하시고 본 소스에 가서 집어넣으세요. 본 소스에는 지금 이게 확정본이 아니잖아. 새로 고치면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본 소스에 가서 고치세요. 여기 첫 번째 FLL, FLR 세 번째 아까 했던 거 넣는 거예요. 클리어 라이트, 네 라이트도 있으니까 라이트 넣어볼게요. 이렇게 클리어 보스를 써도 된다. 클리어 보스를 더 많이 써요. 끊어주기, 네네 끊어주기. 첫 번째 거를 저희가 일단 완성을 하고요. 내려갈게요. 네. 첫 번째 거 이제 됐어요. 됐지? 이렇게 됐지? 두 번째 내려가 봐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 2예요. 경우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볼게요. 첫 번째는 플로 레프트, 얘는 왼쪽에 오고 두 번째는 플로 라이트, 오른쪽에 오고 위에랑 똑같네. 이거는 똑같네. 세 번째는 클리어 보스, 끊어주고 플로 레프트, 나는 왼쪽에. 네 번째는 플로 라이트.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공유랑 김고은이랑 이동욱이랑 유인나가 이렇게 양쪽에 오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근데 클리어 보스를 위한 DIV를 마지막에 사용함.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자, 뭐냐? 일단 봅시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보시고 그 다음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 2예요. 여기에다가 못 넣어? 여기다 넣어보고 하는 거야. 플롯 레프트 엔터. 오케이, 망가졌지 있지? 일단 그 긴권이 안 보여요. 망가진 거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롯 라이트. 그러니까 긴권이 엔터. 오른쪽에 왔는데 이동욱이 망가져서 안 보여요. 저 지금 공유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겹쳐지면 안 되잖아 원래. 망가진 거야.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동욱한테 플롯 레프트. 망가지지? 근데 이동욱한테 망가지지 말라는 거를 한번 주셔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클리어 보스. 요거 주시고 플롯 레프트. 근데 플롯 레프트를 처음에 안 주면은 이렇게 주시면 안 망가진 상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애가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오고 그 다음에 클리어 보스 해가지고 끊어주게 했기 때문에 안 망가졌는데 나 자신도 또 플로팅을 하고 싶어. 그럼 플롯 레프트 하시고 그럼 긴고 저기 밑에 유인나가 망가지죠? 유인나한테 플롯 라이트. 그럼 유인나가 오른쪽에 와요? 근데 맨 밑에 있는 애한테 지금 내가 div 아무 역할도 안 하는 div가 밑에 와 있어요 여기요. 요거를 잘 유념해서 보세요. 지금 높이 값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부모 박스의 높이 값이 땡땡땡 표시가 부모 박스 그 크기를 나타내려고 제가 땡땡땡 표시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클리어 보스를 얘가 줬거든요. 얘가 클리어 보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 마지막에 div를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블록박스, 블록박스, 블록박스 여기 4개가 있고 마지막에 형제 요소가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클리어 보스를 여기 체크박스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체크박스를
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CLS를 누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뭔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지금 프론트엔드에서 이 조작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백엔드 가면은 기절한다니까. 백엔드 가서 뭐 이 만지고 이거 만지고 이거 만지고 이거 만지고 막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잘 하셔야 해요. 요거 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버튼 뭐 몇 개 있어? 두 개밖에 더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세 개네. 이게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CLS 누르시면 여기 기존 CLS 체크박스 나오잖아요. 이 체크박스 풀어보시죠. 풀어보면은 붕어박스 망가져요. 끊어주기 안 하면 마지막에가 땡기는 것 때문에 붕어박스가 망가져요. 그걸 이해하시죠. 마지막 플로팅이 붕어박스를 망가뜨린다. 그걸 끊어주는 애가 블록 요소여야 한다. 이렇게 블록 요소가 뒤에 하나 있어서 이게 스팬 태그라면은 끊어주기가 안 돼요. 이게 스팬이잖아요. 스팬 자동으로 앞뒤가 바뀌죠. 스팬으로 바꿔보세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스팬은 클리어 보스가 있어도 안 먹혀요. 네, 블록 박스만이 끊어주는 장치가 먹혀요. 알겠어? 여기서 너무 막 바꿔봤나? 네. 여기서 지금 바꾼 게 이거예요. 내가 이걸 다시 DIV로 바꿔볼게요. DIV로 블록 박스야. 네. 클리어 보스가 먹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블록 박스 중에 뭐가 있지? 뭐 헤더? 이것도 블록이잖아. 블록 박스면 다 먹혀요. DIV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B 태그다 예를 들어서 안 먹혀요. 인라인 요소는 안 먹힌다고 클리어 보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DIV로 제가 그냥 일반 DIV로 한 거고요. 끊어주는 장치가 형제들 중에 끝에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번 여기 끝에다가 아무 뭐 아무 내용도 안 담는 DIV를 매번 어떻게 만들겠어? 그렇지 않아요? 맨 끝에 플로팅을 한 다음에 끊어주기 위해서 박스를 DIV 빈 박스를 하나 갖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 매번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서는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FLL, FLR 클리어 보스를 먼저 아까 했었어요. 근데 계속 흘러가니까 얘 자신이 플로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 클리어 보스를 안 써도 망가지진 않네요. 그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CLB를 처음에 넣어가지고 끊어주고 나 자신은 FLL을 했는데 사실 클리어 보스가 나 자신이 플로팅이 되고 있다면 안 망가집니다. 플로팅을 안 하면 이렇게 되지만 클리어 보스만 하면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까 준 거는 FLL, FLR 클리어 보스 줬다가 나도 FLL, FLR 끝에는 CLB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안 망가지게 부모 박스가 마지막에 이걸 왜 줬는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경우 2를 만든 거예요. 제가요. 보통 이렇게 하진 않아요. 끝에다가 빈 블록박스를 만들어서 끊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있어서 끊어진다는 걸 확인해 보려고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서 확인하셨으면 이 박스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나왔으면요. 가가지고 실제로 소스에다 넣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1. FLL, FLR. 여기다가 클리어 보스 써가지고 제가 일단 막았었죠. 근데 사실 얘가 플로팅 될 것 같으면은 클리어를 안 하셔도 되긴 돼요. 그런데 한번 막았다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표시를 한 거예요. 한번 여기서 끊어줬는데 나도 FLL을 하고 또 밑에 유인나한테 FLR 해서 양쪽에 둘 다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제가 플로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4개를. 그래놓고 끊어준 장치 클리어를 위한 블록박스 얘 때문에 박스가 부모가 안 망가졌어. 그거 하나. 네, 내용은 지금 제가 말로 하고 있는 거는요 위에다가 지금 다 써놨는데 정리할 때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다음 경우 하나 내려가 볼까요? 경우서. 그다음 경우.
여기까지 되셨죠? 네, 새로 고쳐도 이제 여기는 양쪽에 밑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양쪽 이렇게 오는 거 두 번째 경우 2까지 하고요. 경우 3를 보겠습니다. 경우 3. 경우 3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 클리어 버스,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 이거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네. 이거는 똑같은데 부모 요소의 가상 요소 애프터를 사용하여 클리어 버스를 구현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여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박스에 F, L, L. 아까랑 똑같아요. F, L, R. F, L, L. 여기 클리어 버스 안 해도 돼요. 중간에 자기가 플로팅 되면. F, L, R. 그렇게 했는데 이 FLR 때 마지막에 애 때문에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다가 div 같은 거 아까 위에서 넣었었잖아요. 얘는 그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열어놓고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제. 경우 3는 이제 바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플로팅을 시켰는데 부모 박스가 플롯 때문에 망가지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경우 3입니다. 경우 3. 경우 3. 망가졌지? 부모 박스 망가진 거 확인해 보세요. 이 네모칸이 쪼그라져 있어요. 망가졌죠? 망가지지? 망가졌어. 그러면 끊어주는 장치를 뒤에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뒤에다 해줄 때 이렇게 해주실게요. 가상 요소를 만들면 돼요. 부모 요소의 가상 요소 애프터. 맨 뒤에다가 가상 요소를 div 같은 비슷한 애를 하나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위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직접 div를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죠. 이게 누가 여기 뒤에다 뭐 넣으면 어떡해. 또 딴 거 막 넣으면.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지워버리면 어떡해. 위험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CSS 상으로 애프터 맨 뒤에 div 같은 애를 넣어주시면 된다. 어떻게 되면 돼요? 제가 클래스도 만들어 놨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거예요. 플롯 태제형 가상 요소. 만약에 어떤 요소의 클래스를 FL, CLB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 플로팅 클리어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름을 약자로 FLCLB. 내가 지은 이름이요. 클래스를 이걸 주면 그 요소의 가상 요소 애프터를 만드는데 컨텐트 빙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보스. 그래서 만약에 컨텐트 빙거 하면 스팬 태그 비슷한 거고요. 디스플레이 블록 하는 순간 얘가 div랑 비슷해져요. 네, 실제로 요소를 넣은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클리어보스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거죠. 아무것도 안 썼는데 맨 뒤에 끊어주는 장치가 부모 박스 맨 끝에 탁 끊어주는 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가 안 망가져요. 박스 안 망가져요. 자, 그래서 이걸 FLCLB라는 걸 여기다 줘볼게요. 아, 여기 부모에다 직접 줘볼까? 여기다 한번 줘볼까? 여기 랩 박스에다가 여기 지금 망가진 박스가 이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여기다 클래스를 줘볼게요. FLCLB. 안 망가지잖아. 딱 깨끗해지잖아. FLCLB를 딱 주면. FLCLB를 주면 요 안에 가상 요소, F부터 생겼잖아. 요게 생겨서 얘가 막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LCB를 쓰겠습니다. 경우 3입니다. 경우 3. FLCLB. 요 클래스를 주시면 가상 요소가 이걸 먹은 애는 그 안에 자식 요소로 맨 끝에 F터가 생긴다. 여기. 그래서 거기다 클리어 버스를 먹었다. 됩니다. 이걸 주시면 이제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div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만드는 데도 없어요. 실제로. 끊어줄 때 그럼 박스가 완결해진다. 치겠어요? 네, FLCB. 경우 3입니다. 경우 3. 네, 경우 3. 네, 경우 3도 이제 완벽하게 나오고요. 그다음 경우 4. 경우 4로 가볼까요? 경우 4는요, .bx 박스에 플로 레프트를 적용해서 옆으로 쫙 흘러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경우 4.
경우사는요, 지금 아무것도 코딩이 안 돼 있거든요. 경우사. 그래서 경우사에는 이름을 좀 주고 제가 CSS를 여기다 만들려고 위에다가 경우사라고 이렇게 경우사라고만 해놨거든요. 경우사. 여기에다가 경우사를 한번 먹여볼게요. 경우사. 네, 경우사는요, 이름을 좀 지어볼게요. 케이스4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이름을 케이스4라고 하나만 넣어보세요. 경우사에 가셔가지고, 예, 요 랩박스에다 클래스 이름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이름 추가해서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떤 디자인을 추가해서 주고 싶으면 클래스를 여기다 하나 더 쓰고, 또 있으면 또 쓰고, 또 있으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현업에서 실적 코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클래스를 정말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케이스4 네 번째 거 이렇게 케이스4라고 할게요. 그리고 CSS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뒤에다 숫자는 붙일 수 있어요.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다 이름 쓸 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4라고 하시고 케이스4에다가 코딩 한번 해볼까요? 케이스4 밑에 있는 bx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경우사를 케이스4. 네, 요거는 여기에다 클리어 보스를 하기 전에 밑에다가 .case4 밑에 있는 .bx 플롯 left FLL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부 다 나는 왼쪽에 넌 오른쪽에 와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 망가진 거 보세요. 망가진 거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넓게 해야 되겠다. 망가졌죠? 박스 망가졌어요? 망가진 거 확인하고 여기다가 케이스 4 여기에다가 부모 박스한테 오버플로어 히든 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플롯 해제 효과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어 히든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릴 거야. 오버플로어 히든 나오면 효과 있는 거 보시고 내가 뭐 이거는 한번 써봤기 때문에 보시면 알 거예요. 케이스 4에 오버플로어 히든 하면 넘치는 자식 요소 숨겨라고 한 건데 이렇게 박스가 안 망가지고 자식 요소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거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버플로어 히든만 쓰면 되겠네요. 뭐하라 이런 걸 해요. 클리어 보스 뭐 끊어지는 걸 뭐하라 해. 맨 끝에다가 오버플로어 히든을 매번 쓰면 되지. 오버플로어 히든을 못 쓰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오버플로어 히든을 못 쓰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겠지 내가. 어떤 경우에 못 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애 중간에 있는 애를 내가 위로 움직였다가 들어오는 걸로 만든다고 합시다. 기능을. 그래서 내가 이동욱을요 위로 움직여 볼게요. 얘를. 마진 탑을 내가 움직여 볼게요. 디자인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동욱이 보여야 돼요. 디자인상. 오버플로어 히든 잡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오버플로어 히든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버플로어 히든 하면은 클리어를 네, 플로팅을 이렇게 탁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안 되니까 제한이 돼버리잖아. 넘치는 자식 숨겨는 나가는 애는 숨겨버리거든.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오버플로어 히든 풀어야 되잖아. 오버플로어 히든 풀게. 그럼 망가지잖아. 부모박스. 그러면 망가질 때 어떻게 돼? 여기다가 부모박스한테 FL CLB 주시면 안 망가지잖아. 다 보이기도 하고 끊는 장치 끝에 있어서 부모 박스 안 망가지고. 근데 부모 박스를 왜 안 망가뜨리는 걸 신경을 쓰냐면요. 부모 박스 밑에 다른 박스가 오고 얘가 망가져서 높이 값이 줄어들면 얘가
같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위로. 그럼 자신 요소하고 아래쪽 박스하고 겹쳐지잖아요. 그럼 사이트가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막아주고 박스가 망가지는 거를 막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망가지는 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 망가졌잖아. 높이 값을 굳이 주면은 돼요. 얘한테 하이트 값을. 하이트 뭐 200 픽셀 이렇게 높이 값을 굳이 주시면은 망가진 거를 높이 값이 자기가 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가 만들어져서 밑에 있는 걸 밀잖아요. 네, 근데 이때 불편한 건 뭐야? 200픽셀보다는 더 안 커지잖아. 자식 요소가 좁으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지? 그럴 경우에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죠? 하이트 값을 주지 말고 이렇게 늘어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값이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는 애를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는 좀 설명이 될까요? 오버플로 히든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끊어주는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것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모든 박스에 BX 박스에 플롯 라이트 오른쪽부터 진행되게 할 수 있어요. 공유를 오른쪽부터 오게 할 수 있다고. 오른쪽부터 플롯 라이트를 적용하고 부모 박스에 가상 요소 애프터로 클리어 보스를 적용해 봐라. 좀 전처럼 제가 클리어 보스 만들어 놨죠? 네, 요거를 네,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나가게 한번 해볼게요. 경우 5죠? 이거 케이스 5라고 하나 줘보세요. 여기다 케이스 5라고 한번 줘보세요. 케이스 5. 네. 그리고 이 끊는 장치를 미리 넣어놓을게요. 여기다. 플롯 클리어 보스 FLCLB라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넣을게요. 내가 만든 그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거 뭐 절대적으로 이런 이름을 외워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지은 이름이야. 그냥 단지 지은 이름일 뿐이야. FLCLB. 그러면 애프터로 맨 끝에 끊는 장치가 들어간다고.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얘를 오른쪽부터 흘러가게 할게. 케이스 5라고 주시고요. 자, 케이스 5에다가 코딩 하시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셔서 케이스 5, 경우 5죠? 케이스 5 밑에 케이스 5 밑에 있는 .bx 플롯 라이트. 그럼 오른쪽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그리고 경우 5에는 내가 지금 클래스 FLCLB로 클리어 보스 처리하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FLCLB로 클리어 보스를 처리했기 때문에 안 망가져 이 박스는. 오른쪽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공유가 오른쪽부터 흘러가. 즉 역순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요. 역순 배치가 가능하다. 플롯 라이트만 다 먹게 하면 그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플로팅에 대한 아주 뭐 큰 흐름은 다 잡으신 거예요. 네, 블록박스를 플롯하는 게 항상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요 방법만 있어도 이게 불편해. 지금 조금 해봐서 아시겠지만 좀 불편하다고. 이런 게 없이 할 수 있는 게 플렉스라는 애가 나왔어요, 사실은. 플렉스만 알려드리기에는 우리 업계에서 이런 것도 쓰고 어떤 분은 플렉스를 아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쓸 분도 있어요. 이유는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안 쓰는지. 근데 어쨌든 이건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야. 아주 태고적부터 있었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른쪽 흘러가는지 보세요. 맞지? 맨 끝에는 공유가 오른쪽부터 흘러갑니다. 이렇게. 공유, 김거운, 이동욱, 유인나 거꾸로 흘러가죠? 그리고 박스 안 망가지죠? 네. 클리어 보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 얘기 중에 이해 안 되는 건요.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이 정도도 모르면은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거 하나 잘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불분명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경우 2에 클리어 보스를 해주고 플로 레프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왼쪽, 오른쪽 아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동욱에서 클리어 보스를 안 해주면은요 얘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플로 레프트끼리만 뭉쳐있고 플로 라이트끼리만 뭉쳐서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세 줄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걸 끊어주고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 해야지. 이렇게 양쪽으로만 끊어줘야지. 네, 그래서 클리어 보스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플로 레프트끼리 뭉쳐있고 라이트끼리 뭉쳐있으려면 레프트끼리 있는 애는 왼쪽에서 계속 가고 라이트가 있는 애는 오른쪽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같이 뭉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가 의도한 거에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의도했으면 클리어 보스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의도해서 양쪽으로 뚜두두두두 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줄에서 가게 하려고 클리어 보스를 해서 끊어서 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체크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리 내용은 내가 정리 내용 한번 읽는다고 해놓고 안 읽었네. 여기다가 제가 쭉 기술해 놓은 내용을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면요. 블록 요소의 플로트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 블록 요소 옆에 다른 요소가 올 수 없음. 그래서 옆으로 흐르게 하는 속성 세팅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플롯을 주는 거고요. 플롯 레프트는 설정 요소는 왼쪽에, 다른 요소는 오른쪽에 흐르게 해준다.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 다음에 플롯 설정을 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하위 요소 플롯 설정이 된 요소를 인지하지 못해서 위로 올라가서 겹쳐지죠.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레프트가 이전 요소가 레프트면은 클리어 레프트. 그 다음에 이전 요소가 플롯 라이트면은 클리어 라이트. 근데 이것저것 다 귀찮아. 따지기 싫어. 그러면 클리어 보스. 그래서 클리어 보스를 제일 많이 써요. 예전에 제가 세미나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그 기술 세미나, 프론트엔드 기술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카페에서 왔나 봐. 그 세미나에. 자, 클리어 보스 팀 이따가 저 앞에 그 비어 맥주집에서 만나요. 뭐 그러더라고. 클리어 보스 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클리어 보스. 여기서 나와서. 자기네 카페 이름은 클리어 보스라고 만들었어. 안 썼다는 얘기지.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야.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자, 그래서 클리어 보스 지우기용. 지우기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전에 플롯을 적용받지 않을 요소에게 클리어 보스를 준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플로팅. 마지막 어쩌고. 가상 요소로 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블록 div를 써서 거기다가 줘봤더니 먹히잖아요. 아까 스팬으로 바꿔봤더니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프터를 클리어로 설정해 주는데 꼭 블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애프터를요. 네. 그리고 플롯된 자식이 부모의 오버플로 히든 처리를 할 경우에도 막아준다. 그런데 단점, 만약 자식 요소가 밖으로 나가서 보여져야 될 경우에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계 사항이 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2번으로 세팅할 걸 추천하고요. 높이를 강제로 주는 방법도 있다. 비추. 네. 그거보다 안 늘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높이가 측정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 얘기고요. 기존의 플롯 세팅 요소를 플롯 됐던 애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플롯 넌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플롯 레프트로 막 흘러가게 해놨어요. 갑자기 하나에 한 줄씩 다시 블로킹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플롯 넌 하시면 갑자기 전부 플롯 세팅 되게 싹 없어져요. 네, 없애고 싶을 때 플롯 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방향은 플롯 레프트만 사용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뭐 쓰다 말은 것 같다? 뭐가 없는데 하나? 플롯 라이트만 사용하면 이게 하나가 없네 내용이. 라이트만 사용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대로 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요거 하나 해주세요. 카피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정리. 네, 플로팅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해가지고 이제 그 도깨비에다 적용하면서 풀 세팅을 쭉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플롯을 아까 적용했으니까 이제 옆으로 가는 거 봤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제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 건데 여기 적용시킬 때 이 샘플에서 보시면 얘는요 전체 화면의 90%를 차지하게끔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1200을 전부 다 적용시켜 놔가지고 가운데 박스도 지금 1200으로 지금 중앙 박스가 돼 있잖아요. 얘는 나는 끝까지 차지하는 박스였으면 좋겠어요. 클래스만 빼면 돼요. 그럴 때. 그래서 클래스 쓰는 거야. 손 하나 댈 필요도 없어요. 가운데 있는 애가 끝까지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IBX라는 거를 여기서 빼준다고. IBX 체크 빼볼게요. 네, 그러면 이 박스는 가운데 있는 박스는 겉박스나 속박스가 서로 일치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박스는 하나만 넣어주지 뭘 두 개 넣어줍니까? 확장성 때문에 겹박스들을 쓰는 거예요. 네, 확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변경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역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겹박스를 보통 사용을 해요. 네. 그리고 일관적인 구성을 갖는 거죠. 겉속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근데 가운데 박스는 끝까지 가는 박스가 두 개가 겹쳐져 있네. 하나 지워야지. 그러면 구조가 달라져. 겉속 있는데 겉만 있고 가운데 있는 박스는 속이 없어. 그러면 구조가 달라진 거죠. 그죠? 구조를 일관적으로 만든다고. 겉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박스 구조로 전체 레이어 박스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가운데 박스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일관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셋업을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박스는 제가 CLB를 지워놓고 이 박스가 90%를 차지하게끔 만들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한번 셋업을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셔가지고 인덱스 메인 영역 얘 IBX를 나 지워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IBX를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한마디만 써줄게요. 메인 영역은 요것만 써놓으면 이제 자기가 알면 되지. 메인 영역 속박스는 .ibx 적용 안 함. 왜냐면 요구사항이 내 요구사항이 그렇다. 네, 디자인상 요구사항. 얘는 끝까지 가면서 박스가 쫙 차지해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거 바꿔도 돼요. ibx 실제로 지우셔야 돼요. 1200의 마영호가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만들어 놓고 노크배그가 얼마나 편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일관적인 여러분들 구성을 쫙 해나가는 겁니다. 메인 영역 속박스, ibx 속박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cbx를 갖다가 이제 크기를 우리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캐릭터 박스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캐릭터 박스 가볼까요? 캐릭터 박스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캐릭터 위에다가 전체 캐릭터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석 달 때 주로 RCA를 눌러서 제가 많이 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봐봐, 내가 처음에 했던 것도 계속 얘기해요. 필요 생각나면. 그때그때 체크해 주세요. 자기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는요. 캐릭터, 전체 캐릭터 박스는 컨트롤 엔터. .cbx 네, cbx 불러오죠? 네, 오케이. 알아, 짠. 네, 위드스를요, 90%로 만들게 되고요. 위드스는 전체 화면 옆에 그 부모 박스 크기의 90% P 하시면 돼요. W90P. 네.
90%. 가로 크기를 주시는 거죠. 가로 크기 W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영호가 여기 적용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마영호, 마진영호. 마영호는 다 아닌 거예요. 90%니까 부모 박스보단 작잖아. 그게 가운데 오게 하는 게 마영호. 마영호. 네. 지금 마영호를 적용하고 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이제 부모 박스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위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제 여기다 저거 해주셔야 돼요. 플로팅 했잖아. 플로팅 했는데 부모 박스가 지금 쪼그라져 있다고요. 네, 플롯 레프트를 다 땡겨놔가지고 부모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건 당연한 거예요. 캣 이렇게 네 개 만들어 놨잖아요, 저희가요. 캣이 옆으로 가고 있는데 CBX가 높이값이 빵이라고요? 네, 아까 그 보고 갔죠,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고치면 되지. 자, 오버플로 히든하지 않겠죠, 저는요. 오버플로 히든하지 않고 다식 요소의 플롯으로 다식 요소의 플롯 해제 설정. 가상 요소. 네, 가상 요소 F표로. 그래서 여기 부모 CBX가 있죠? CBX 콜론 두 개 쓴다고 그랬습니다. After 이거로 필수 요소 CT 컨텐트 빈거 여기다 뭘 쓰면은 글자가 들어가고 뭐 아이콘이 들어가고 뭐 그저 모양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인라인 요소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리고 얘는 클리어 보스를 할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네, 블록 요소에서 클리어 보스 CLB 클리어 보스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네, 이겁니다. CLB 클리어 보스 그럼 여기 자체에 클리어를 시킨 거예요. 근데 붕어 박스가 높이를 갖기 시작하겠죠? 네, 잘 끊어줬기 때문에 높이가 잘 복구가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높이가 잘 나오나요? 오, 나오는데? 90% 나오잖아. 이게 90%예요. 지금 좁히면은 가운데 오면서 얘가 90%. 항상 90%를 잡게끔 지금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박스를 4등분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4등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미지 때문에 이제 크기가, 내부 크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캣 박스를요, 가로 크기를 4등분 하겠습니다. 가로 크기 4등분. 4등분 하면은 25%죠? 네. 위드스 25p 25%. 이렇게. 가로 크기 4등분 25%.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를 꽉 차게 해보세요. 이미지를 꽉 차게, 이미지는 100%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박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지가. 이미지를 꽉. 그래서 이미지는 박스를 채우고 가로 크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위드스 100%. 네. 이미지를 꽉 차게. 그 다음에 박스 자체는 25% 4등분. 25% 찍으면 4등분. 되겠지? 그럼 꽉 차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꽉 차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는 위드스 100% 픽셀 아니에요? 100%.
그 다음에 25% 위드스. 그래서 캣이 플로팅 되는데 25%씩 쫙 나눠져서 나누고 확인되죠? 네, 이제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붙어 있잖아. 그래서 마진을 살짝 줄게요. 양쪽 마진을요. 퍼센티지로 똑같이 줄게요. 퍼센트를 줬기 때문에 퍼센트를 줄게요. 양쪽 마진을 좀 빼볼게요. 일단 옆으로 25% 깎 가는데 만약에 여기다 그냥 마진을 줘버리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늘어나서 밑으로 하나가 떨어져요. 네,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진을 줘보겠습니다. 마진, 양쪽 마진. 위, 아래 0, 양쪽 0.5% 이렇게 줘볼게요. 그래서 마진을 이렇게 줘볼게요. M, 0, 위아래 0, 양쪽 0.5%. 자, 내가 일부러 이제 0.5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현업 소스 코드에서 이런 걸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여기 사이를 붙여 쓰기를 하세요. 큰일 나요. 망가져요, 다. 0하고 띄어쓰기 하고 0.5% 썼으면 0.5%예요, 이거는. 0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CSS 쓸 때 0이 나오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돼서 점만 써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셨을 때, 오, 잘못 썼네. 이거 떨어뜨려 썼네. 에러 나겠네. 붙였으면 0.5%로 쓰면 마진 사방 0.5% 되잖아. 이게 다른 거지. 위아래 0, 양쪽 0.5. 그래서 이거 보실 때도요. 밑에다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보통 0.5.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고 앞으로 나오면 다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같이 0 소수점. 앞에 0을 0 생략하는. 그러니까 생략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개발자들은요. 생략 가능하다 또는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최대한 안 써요.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네, 현업에서 보세요. 생략할 수 있는 건 다 생략하지. 안 쓸 수 있는 건 다 안 쓰지. 네, 그래서 마진 0하고 한 칸 띄어야 돼요. 네, 양쪽 0.5. 그럼 0.5면 얘를 0.5, 0.5에서 양쪽이 1이잖아요. 1% 들어가잖아요. 그럼 25%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양쪽 마진은 이제 결국은 1%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하나가 떨어진다고요. 얘가 양쪽을 밀게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려면 여기 조정. 25%, 4등분 25% 빼기,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처럼 보이니까 콜론으로 바꾸고요. 25% 빼기 양쪽 마진. 1%를 빼는데, 이게 양쪽 마진이냐? 양쪽 마진. 1%를 뺀다고. 그래서 24%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0.5, 양쪽 0.0.1%, 4%, 24%에서 합이 25%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맞췄죠. 이런 거 이제 맞추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네. 뭐 불편하지만 이런 게 이 정도야. 매력이 있는 거지. 자, 겁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죠, 이제?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맞췄어요. 사이사이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말이지, 얘를 위에서 밑으로 좀 밀고 싶은데요. 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얘가 밑으로 좀 내려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좀 위에, 여기 박스 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부모 박스에 패딩으로 민다. 자식 요소의 마진으로 민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부모 박스 밑에 있는 자식 요소의 마진은 부모 박스 바깥으로 나간다. 내가 그 얘기 했죠. 유모차 타고 가는 엄마가 마트에 갔는데 그 얘기 했잖아. 예, 생선 가게 앞에서 애기가 자꾸 유모차를 밖으로 미는 거야. 엄마가 밀리지? 부모 박스가 밀린다고요. 밖으로 원래 나가게 된다고. 그걸 포함시키려면 오버플로 히든으로 이렇게 랩핑 시키면은 안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네, 오버플로 히든 방법을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박스에 패딩을 주면 부모 박스가 커지잖아.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패딩을 줬을 때는.
둘 다 뭔가가 좀 불편한 점이 있네. 세팅을 조금 더 해주긴 해야 되겠네. 밀어볼까요? 한번 일단 밀어보세요. 또 박스. CBX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법 한번 써볼게요. CBX가 여기 옆에 나오나요? CBX. 여기에다가 CBX 90%의 마진 영어터 소스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다가 마진을 M 치면 마진 나오거든요. 화살표 한번 마진이 맞으면 오른쪽 화살표 한번 누르시면 끝으로 가서 깜빡거려요. 다시 탑 맞으면 탭해서 넘어가세요. 틀렸어? 그럼 Shift 탭에서 다시 돌아가세요. 맞았어? 탭해서 다시 넘어가세요. Shift 탭과 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잘 조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넣어보는 거, 해보는 거, 요걸 잘해야 돼. 요걸 잘해야 진짜 숙련된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이걸 잘하시고. 여기다 넣을게요. 200 픽셀. 위에서 아래로 밀리죠. 근데 부모 박스가 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모 박스 밑으로 내려와 있죠. 부모 박스 직접 선택, 여기 이렇게 마우스 탁 올리시면 부모 박스 위쪽에 텅 비었어요. 밀린 거예요, 밑으로. 왜? 자식 요소가 민 게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빨간 게 마진이거든요. 네. 위쪽 밀었잖아요. 마영어니까 양쪽이 똑같이 등분, 그 다음에 위쪽에 마진을 따로 한 번 더 덮어 쓴 거죠. 마영어하고 밑에다 쓰셔야 돼요. 마진 탑을 위에다 쓰면 마영어가 덮어 써버려요. 위아래 0이 덮어 써지니까 위만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다 쓰시는 거예요. 200 나갔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모 박스에다가 컨트가 부모 박스네? 오버플로우 히든 줘볼까? 히든. 오버플로우 히든을 딱 주면은 싸고 있는 부모 박스가 이제 예, 자식 요소의 마진을 포함시켜 줍니다. 했지? 네, 이렇게 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부모 패딩을 주면 패딩만큼 부모 박스가 툭툭해지거든요. 커지거든요. 그러면 부모 박스 안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패딩으로 밀어볼게. 다 해볼게. 다 해봐.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트레이닝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빨리 뭐 내일 모레까지 이거 코딩을 맞춰야 돼. 그럼 설명할 시간 없지.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근데 저희는 지금 트레이닝 중입니다. 자, 부모 박스. 여기 다시 찍어볼게요. 거기 찍었어요. 부모 박스의 패딩 탑으로 밀어볼게요. 지금 컨트밖에 없네, 지금은요. 커먼에 들어가 있네, 컨트가. 패딩, 이제 이거 컨트를 이쪽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패딩 탑, 200 픽셀. 원래 높이 값이 969였는데 200 픽셀을 더 밀었기 때문에 부모 박스가 커졌겠지. 얘가 밑으로 밀려서 커지긴 했거든요. 예. 여기 앞에 파란색은 패딩이에요. 파란색 패딩 때문에 밀렸어요. 그럼 전체 크기가 높이까지 1168 이렇게 나왔어요. 1169죠. 200, 969 더하기 200 하니까 1169가 되잖아. 커졌죠? 네, 박스 안 커지게 하려면 뭐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박스 사이징. 박스 사이징을 씁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경계선까지 포함해라 보더 박스. 보더 박스 하시면 얘가 얼마를 밀었든지 간에 그 크기 한도 내에 있다면 이 박스는 안 커져요. 높이가 969가 나와요. 1169가 아니라 1169가 아니라 969가 나와요. 소수점은 얘네가 이제 디스플레이 할 때 계산상 나오는 거고 실제로 픽셀은 소수점 말고 나눠질 수가 없지. 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부분 박스에 패딩으로 미는 방법도 있고 자식 요소 마진으로 미는 방법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그거다. 자식 요소에 마진을 밀면 첫 번째 박스는 밖으로 밀어요. 만약에 두 번째 박스면 괜찮아. 블록 박스, 두 번째 블록 박스 마진 탑을 밀었으면은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 부모 블록 박스의 자식 블록 박스의 마진은 밖으로 나간다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부모 박스 마진 버튼도 밖으로 밀어요. 네, 마진은 밖으로 나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게 편리하니까 그렇게 디폴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설계자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자식이 미뤄도 부모까지 같이 밀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편리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편리한 걸로. 왜 편리한지는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편한지. 근데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되겠지? 자, 그래서 저희는요. 오버플로 히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밀어볼게요. 마진으로 밀어볼게요. 그럼요. 자, 그 얘기도 체크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 밀어볼까요? 그러면 이것 좀 가져오세요. common.css에 있는 메인 영역을 타오세요. 이게 이제 공통 메인으로 높이 값을 다 이렇게 갖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커먼에 들어가 있는 건 공통이란 말이지. 상단, 하단 영역은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코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갈 때마다 설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영역만 파오겠습니다. 여기. 메인 영역은 개별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 영역은 팝니다. 잘라낼 거예요, 제가요. 커먼의 CSS의 메인 영역 컨트롤 X 잘랐어요. 메인.css 최상단 쪽으로 올라가서 공사등 표시, 최상위 부모, 밑에 전체 캐릭터 박스 좀 전에 코딩하고 있었던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메인 영역. 2번이란 건 뺄게요. 여기서 뭐 넘버링이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그 메인 영역만 눈에 잘 띄게 알트로 별 있는 데다 클릭한 다음에 별을 좀 늘릴게요. 이렇게. 눈에 좀 띄게. 메인 영역. 여기가 메인 영역이에요. 메인 영역 96.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인 영역의 점 컨트죠.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어 히드를 넣을게요. 높이값 설정했고 H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잖아 이게요.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이거를 했는데 왜 했냐? 이거 왜 했지? 이거 왜 했지? 왜 했어요? 첫 번째 자식 요소 마진 탑 값이 부모 요소 바깥으로 미는 기본 특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포함하기 위해 세팅 설정하기. 이거예요. 오버플로 히드는요, 참 여러 이유로 세팅을 하게 돼요. 자식 요소 숨길 때도 당연히 쓰고, 뭐 이렇게 그 랩 플로팅을 뭐 막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지금처럼 블로 이게 마진 자식 요소의 마진 탑 포함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 거죠. 이유는 밑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꼭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썼는지. 그냥 괜히 한번 해봤어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완전 경제성의 원칙이야. 코딩을 심심해서 장식용으로 하나 써봤다. 이런 건 없어요, 저희는. 안 쓰면 안 되고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다. 그래서 저희는 뭐 성격이 그런 게 맞으시면 좋은 거지. 나 딱딱 필요한 것만 할래. 네, 이거죠. 확인하고. 오버로 히든. 그리고 이따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넣고. 이제 한번 밀어볼게요, 위에. CBX가 이제 캐릭터 전체 박스니까 여기다 이제 마진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밑에, 마용어 밑에다가 마진 탑으로 네, 밀어보겠습니다. MT 200 넣어놓고 픽셀 넣어놓고 수치를 저희가 조정해서 밀어볼게요. 분모진터 200. 응?
몰라, 나도 이상한 점 볼게요. 뭐 누구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상한 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뭐 쌤 티처가 뭐 쏜 소스만 완벽하게 들어간다. 말도 안 돼. 우리 사수도 제가 있던 회사에 10년, 15년 된 사람들도요. 숱하게 에러 나요. 가서 보면은 에러 막 나 있어. 당신 오래됐는데 왜 에러 나? 말도 안 돼, 그 말도. 누구나 에러는 나요. 그만큼 이제 노련하니까 빨리 찾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지. 왜 그런지 뻔히 아니까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 경력이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까셔서 밀었는데 위로 오버플로우 히든 박스가 밑으로 밀리지 않았어요. 오버플로우 히든 써서 또 오버플로우 히든을 피는 순간 탁 한 순간 네 여기 점 컨트 박스가 밑으로 밀려서 이만큼 200만큼 밀려 있지. 네, 요걸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스 코드에 가서 딱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럼 얘가 에어리어 표시를 색으로 해주거든요. 네, 밑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탁 하시면은 얘가 안쪽에 있는 얘를 포함하죠. 이렇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렇지. 그거 하면 다 포함하잖아. 마진 탑이 포함되어 있잖아. 부모 박스 안에. 그 에어리어를 잘 보시는 거. 위에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부모 박스 바깥으로 손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마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손이 나간 거예요. 입에. 부모 엄마가 같이 밀렸어요. 유모차에서 애기가 밀었다. 이거 그거만 생각하면 돼. 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진 버튼, 탑하고 버튼은 네,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 요거 표현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제 박스는 순서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다 완벽하게 딱. 이 영역이 떨어져서 표현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동시켜 볼게요. 이 박스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마진 탑값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수치 조정 중입니다. 이제 수치 조정. 200. 숫자 위에 올리면 화살표가 보이거든요.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보통은 다 픽셀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화살표가 나올 거야. 그럼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하고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그죠? 한 공유 얼굴도 다 나오고 하려면 한 500선까지 밀시면은 얘네들 얼굴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500선. 나중에 완벽하게 조정하는 거는 이제 화면 기준해가지고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단위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적절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500을 밀어 보겠습니다. 마진탑을. 500. 뭐 이거를 막 좁게 해놨으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500. 500으로 할게요. 500. 저는 500. 오케이. 마탑 500. 됐죠? 네. 그래 놓고 이제 이미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짠짠짠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거기를 기준 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만드냐면 이제 글씨 나오게 해야 되겠지, 여기. 암흑의 글씨. 이제 이거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이런 거 넣는다고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뭐, 풀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져서 올라오지만, 지은타, 저승사자, 요 글씨가,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미지가 들어가는 박스. 그래서 지금 이미지들을 요 이미지끼리 묶어주는 박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왜 블록 박스를 왜 쓸까요? 이 안에다가 내가 또 박스를 쓰려고 하거든요. 박스의 역할은 뭔가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여기다 왜 박스를 넣는지. 구분해 주려는 거죠? 여긴 공유만 표현돼야 되고 여기는 긴 구문만 표현돼야 되니까 구분해 주려고 박스를 구분해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박스들은 디스플레이, 디자인상 옆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플로팅을 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요거는 하나의 영역, 하나의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필딩.
각 층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호수가 다 틀린 거야. 101호, 102호, 103 이렇게 되는 거지.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또 파티션을 나누는 거예요. 요 안에. 괜히 박스를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최대한 많이 써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미지하고 또 이름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이미지하고 얘하고 구분이 일단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얘하고 이름 이미지랑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 거 만들 때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다 이름 이미지를 일단 넣어볼게요. 이름 이미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img, src, img, src. 이름 이미지가 D01 잠깐만 이미지스로 들어가야지 땡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있는 D01하고 D011 이게 두 개가 공유 이름이에요. 공유 이름. 김고은 이름. 네, 이동욱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두 개. D01PNG 이게 진한 이름이지 진한 이름 이게 진한 이름 그냥 진한 이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를 카피하세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011 1을 하나 더 써. 요거는 흐린 이름이에요. 흐린 이름. 흐린 이름. 하나는 진한 이름, 하나는 흐린 이름. 네, 소스 푸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캣 안에다가 처음으로 진한 이름, 흐린 이름. 근데 얘하고 구분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박스로 묶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박스를 쓰는 이유는 구분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div를 떴어도 물론 되는데, div 안 쓰려고. 인라인 요소잖아, 어차피. 인라인은 인라인으로 써줄게요, 제가. 스펜텍 한번 써볼게요. 자기 마음이야. 네. 엿장수 마음대로, 즉, 팀장님 마음대로. 팀장님이 개념만 그렇고 있으면 그냥 막 쓰는 거죠. 이 두 개를 써보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랩핑 시켜줄게요. Ctrl Alt A 우리가 만들어놨던 단축키. Wrap with abbreviation. Ctrl Alt A 여기다가 뭘로 써준다? 스펜으로. SPAN 스펜 써보세요. 엔터. 네, 요렇게 싸지죠? 스펜. 네. 밑에도 이제 구조가 다 똑같을 거니까. 요렇게 스펜. 스펜으로 싸졌습니다. 이렇게 진한 이름. 옆에 미리 보기도 나오죠, 이름. 이름 나오죠. 제대로 불러온 것도 확인되면서 코딩 하시는 거죠. D01, D011 이렇게. 요걸 제가 그래서 구분해서 스펜으로 썼어요. 이렇게. 스펜. 쌓고 위에 있는 이미지랑 얘랑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태그를 쓸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 캣박스가 캐릭터 박스를 그렇게 쓰면 안 되나? 얘를 또 쌀 거야. 얘를 뭔가로 쌀 건데 왜냐면 얘 설명 들어가는 박스 설명이 밑에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미리 보여줬잖아. 그럼 설명 따로 싸고 이미지만 나오는 애들 따로 싸고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써야 됩니다. 두 개가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용 박스, 설명용 박스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일단은 얘네들만 구분을 먼저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펜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얘를요 박스로 또 한번 싸줄게요. 얘를 박스로 싼다고? 요거를 박스로 싸줄게요.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 요거를 어떻게 써냐면 일단은 컨트롤 알트 A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 이미지만 쌓는 거예요. 이미지만.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니까 클래스를 .ci로 이렇게 써볼게요. 네, 지금 .ci만 치면은 div를 그냥 만들어요. 이거야. 기본 디폴트는 div고 div로 얘네 둘을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묶어두고 스팬으로 이렇게 쌌어. 그래서 엔터 한번 탁 쳐볼게요. 해슈? div 또 div 나오고 또 div 나오고 봐. div 몇 개야? div 아, 네, 이러니까 이제 별도 태그를 그 W3C에서 많이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나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생각 안 나요? 이미지하고 이미지 설명이잖아. 이 공유 이미지가 누구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 이미지 타이틀 여기 붙어 있잖아. 이거 하면은 무슨 태그 생각 안 나요? div 말고 딴 거 써볼까? 섹션? 뭐 섹션 쓸 수도 있지. 뭐 섹션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 여기 안에 섹션. 또는 뭐 아티클인가? 뭐 아티클은 좀 적당하진 않은 것 같고. 피규어? 피그 캡션? 그렇게 개념으로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어. 그지? 이미지 쌓는 거 피규어 안에 이미지 설명 피그 캡션. 아, 피그 캡션 써도 괜찮은가? 한번 바꿔볼까? 바꿔보세요. 여기 캔 밑에 예 여기다 딱 깜빡거리게 하고요.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알트 UG 업데이트 나오잖아. 태그 바꾸면 P GURE figure 피규어로 바뀌지. figure 피규어로 바꿨어. 피규어 태그를 배우고 써먹어야 자기게 되는 거야. 안 쓰면 뭐 그거 하면 뭐해? 아 저는 그런 거 안 써요. 몰라. 다 DIV만 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수준, 품격을 좀 높여보자. 품격이 높아지는 거 이렇게 쓰면 내가 뭔가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게 구조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건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럼 스팬 태그도 붙어있어요. 피그 캡션. 자, 여기 스팬 깜빡거리게 해놓고 컨트롤 알트 U. 내가 업데이트라는 의미로 U라고 해놨어요. 컨트롤 U. 그럼 뭐 하나 뜨죠, 위에? 이거 단축키 설정 안 되신 분은요. 단축키 설정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단축키 설정 안 되신 분은요. 이렇게 잡으세요. 더블 클릭. 네, 컨트롤 D 하면은 중간에 걸리는 애가 없으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잡고요. 만약에 더블 클릭, 알트 키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타이핑 하시면 돼요. 지금 단축키가 안 나오거나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알트 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양쪽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코딩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찍고 커널 U 해가지고 피그 캡션. 피그 캡션이 써놓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요 스펠링 맞으면 오케이입니다. 피그 캡션. 설명. 피그 캡션. 피규어 이미지 피그 캡션. 그리고 내가 다 초기화 해놨기 때문에 마진 패딩 이런 건 다 0이죠. 그죠? 네! 얘가 이렇게 넣어놓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변화가 있는지 가서 확인. 네, 뭐 심각한 변화는 없으신 게 맞고요. 여기 김신한테만 이미지를 지금 여기 넣어놔가지고요. 두 개가 이미지 100%로 돼 있어서 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안에 있는 이미지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 다른 변화는 없어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피규어를 썼는데 피규어 CI라는
클래스명으로 피규어를 썼는데 피규어에 마진형, 패딩형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 지금 기존의 피규어는 디자인상 마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초기화가 된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reset.css에서 초기화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히스토리가 다 보여요. 어디서 얘를 초기화했는지도 알 수 있고, 오케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김신에 있는 것만 먼저 한번 처리 한번 해봅시다. 김신 피규어의 이미지에 오케이. 요게 바로 무슨 박스다? 여기 위에다가 설명만 좀 쓸까? 요거는 캐릭터 이미지 박스. 캐릭터 이미지 박스가 됩니다. 요게 CI. 요게 캐릭터 이미지 박스. 요 안에 캐릭터 이미지. 그리고 여기는 캐릭터 이름 이미지.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구성을 이렇게 했다. 이게 바로 뭐다? 구조화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 디아블 쌓자, 스페럴 쌓자. 이렇게 한 거랑 조금 품격이 틀리다고요. 품격. 생각을 한 번 더 했다고. 격이 뭐예요? 격상됐다. 뭔가 약간 체계화된 생각을 더 하는 걸 격상됐다고 얘기해요. 격이 있다. 격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수준이 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 figure, 이미지, figure caption. 밑에 이미지 짠. CSS만 잘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설명은 이제 뭐 나중에 넣으면 될까요? 일단 요 구조로 나머지 애들도 구조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랑 구조를 맞춰봐봐. 진한 이름 잘린다고? 아, 이렇게 커지면 오버플로 히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요거 디자인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디자인 다 잡고 나면은 여기 부모 박스에 오버플로 히든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거는 사실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영역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릴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그 이름 이미지는 여기에 위치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폴트 지금 아무것도 손 안 댄 상태에서 여기가 이 부모 박스 바깥으로 나가서 오버플로 히든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니까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이거 이제 CSS를 좀 잡아주고요. 구조 맞추는 거는 김신 해놓고 합시다. 예. 도깨비 해놓고. 자, 도깨비부터 잘 보이게 한번 해놓을게. 자, 가보겠습니다. 도깨! 시간이 많이 됐네. 네, 여기까지만 넣어놓고 구조만 일단 구조만 이렇게 해놓고 CSS 셋업은 이따 시간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뭐 출발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싱크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이렇게.